확률과 통계 페이지 123, 9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한번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랑 무엇인가? 얘는 이산 확률 변수랑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하나를 잡을 확률이라든가 누가 봐도 한 개, 두 개, 6분의 1, 5분의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앞면, 주사위 이런 것처럼 값이 u 한 개 아니면 자연수처럼 셀 수 있는 그런 이산 확률 변수랑 다르게 예를 들면 몸무게 분포, 키의 분포, 기온의 분포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려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의 분포.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떤 아이는 3분 만에 타고 어떤 아이는 3분 15초를 기다리고 어떤 아이는 도착한 지 5초 만에 타기도 하고 그죠? 달려가서 뛰어가서 붙잡아서 타기도 하고 딱 정해지지 않죠. 그 숫자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럴 때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그냥 범위 안에 0부터 1 사이 안에 1부터 2 사이 안에 이렇게 특정한 범위, 구간 안에 밀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란 그 구간에 확률이 그래프와 x축하의 넓이로 구현되는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란 그 안에 얼마나 빽빽하게 그 해당 사항들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밀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값을 취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fx 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음수값이 아니고 양수값이어야 됩니다. 즉 x축 위에 찍히는 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왜?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얘도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x값이 a부터 b까지 fx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 그 구간의 넓이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의 넓이가 해당 구간의 확률이고 그 전체 넓이는 1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304번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x범위가 0부터 10까지 kx로 정해진대요. 상수 k값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뭘 갖다가 구할 수 있어요? 0부터 10까지 x축과 둘러싸인 모든 부분의 넓이가 1이다. 그걸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봅시다. 0부터 10까지 범위예요. 그리고 그 구간의 넓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냈는데요. x가 10이라면 fx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f10은 k 곱하기 10 즉 10k겠네요.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1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 10이잖아요. 10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10k 10k 했을 때 그것이 1이면 되겠죠. 그러면 k가 얼마입니까? k가 50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k값을 구했습니다. 자, 3부터 7까지 2번 3부터 7까지를 구하래요. 그죠? 그 확률은 이렇게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놨죠. 3부터 7까지 넓이랑 같겠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0부터 7까지 전체 넓이에서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빼줘도 좋고 아니면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나는 0부터 7까지 전체의 넓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까지를 빼줄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49에서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40. 그죠? 20K가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K값을 알기 때문에 20 곱하기 50분의 1. 그래서 결국 답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K값 처음부터 넣어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X가 확률 변수 X가 5 이상인 거. 5 이상인 거는 뭐예요? 5부터 10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3번의 넓이. 이렇게 초록색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10까지의 넓이에서 그죠? 전체 넓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0부터 10까지 전체 넓이는 1이잖아요. 1에서 빼면 되겠죠. 뭐 빼면 돼요? 빨간 부분의 넓이 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K가 어차피 50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5, 25 곱하기 2.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3번의 넓이는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4번도 그냥 구할 수 있죠. 방금 구했죠. 어떻게 구했어요? 4번. 4번의 넓이가 4분의 1이라는 건 방금 구했죠. 0부터 5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가 될 테니까 4분의 1 해서 모든 것을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넓이가 1이다.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306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0부터 1까지는요. kx고요.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k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k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k 그 다음에 2-x. 그럼 1일 때 x 대신에 여기 요 함수에다가도요.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k죠. 똑같이. 그죠? 여기 1을 넣었을 때 k랑 똑같죠. 그리고 2를 넣으면 0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상수 k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총 넓이의 합이 1이다. 그걸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2.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 그러면 얘가 1이니까 k가 1인 거 구해졌어요. 자, k가 1인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럼 요 부분이 1이겠네요. 그죠?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2번 0부터 2분의 1까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 보라색으로 내가 2번에 색칠해 놓은 그 부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2분의 1이네요. 높이가 얼마예요? 요 부분이 얼마예요? 여기도 2분의 1이겠죠? 그죠? k가 1이니까 y는 1x 항등함수잖아요. y는 x 이런 함수잖아요.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y도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 부분의 넓이가 얼마예요?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8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3번 2분의 1에서 2까지 넓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체 넓이 1에서 2번에서 구한 넓이 8분의 1만 빼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답은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2번에서 구해놓은 저 보라색 삼각형 넓이만 빼주라는 얘기죠. 전체 합은 1이었고요. 자, 정규 분포 볼게요. 키, 몸무게, 성적, 강수량 등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한 후에 계급의 크기를 엄청 작게 해서 잘라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옆에 보이는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종 모양이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이런 종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분포를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으로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 분포 여기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뭐 있죠. 우리가 모르는 뭐 2라는 이렇게 숫자도 들어가 있고, 그죠? 얘는 자연 로그 2인데 2.71828 이 정도 되는 숫자예요. 파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쓰이는 숫자인데 이 복잡한 함수를 외우란 얘기 아니고요. 이 복잡한 수 쓸 일 없고요. 기억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 아, 정규 분포라면 이렇게 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rmal distribution. 그죠? B라고 써 있으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항 분포였죠. 얘는 정규 분포, 노멀한 분포다 라고 해서 N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얘도 M이 뭐냐? M은 평균입니다. 그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이 되겠죠. 여기 써 있는 거는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죠. 그래서 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아, 평균이 중요하고 그리고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분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안다면 얘는 딱 평균, 가운데 M값, 얘가 딱 평균이에요. 그 M값에 의해서 양쪽이 대칭입니다. 여기가 대칭의 축이에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여기가 대칭 축이에요. 그리고 양쪽 값이 딱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얘도 어차피 얘도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이 종 모양의 넓이 얘도 1이에요. 다 합치면 1이에요. 얘 넓이가. 그럼 절반만큼 이쪽은 0.5겠다 넓이가. 그 평균을 딱 기준으로 이쪽도 0.5겠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점점 근접하지만 X축 밑으로 뚫고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고 걔가 평균이고 m이 그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고 역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는 1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로 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뭐죠? 평균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 평균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런 납작한 그래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시그마 값이 똑같으면 평균 값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평균이 3이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평균이 2면 요쯤에 있다가 평균이 1이면 더 좌측으로 치우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되느냐 위아래로 솟았다가 푹 꺼지는 그래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시그마 즉 편차가 작으면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옵니다. 선생님 편차가 작은데 뭐가 이렇게 큰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반이 평균이 똑같이 5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반, 2반, 3반이 똑같이 평균이 50점인데 우리 반은 50점, 49점, 48점, 47점 이렇게 50점 가까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즉 편차가 작으면 자 가운데가 50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50점 똑같이 평균이 50점인 세 반이 있을 때 어떤 반은 50점, 49점, 48점 해가지고 평균 근처에 점수가 막 몰려 있어.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평균 근처에 점수가 몰려 있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반은 내가 1반이었으면 2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50점인데 어떤 애는 40점이고 어떤 애는 60점이고 어떤 애는 45점이고 뭐 55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어. 50점이 있는가 하면 49점 이렇게 40점, 60점, 65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살짝쿵 옆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분포가 되는 평균이 50점이지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은 50점짜리도 있지만 100점짜리도 있고 빵점에 가까운 애도 있고 5점밖에 못 받은 애도 있고 20점 받은 애도 있고 95점 받은 애도 있고 마구마구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평균은 50이더라도 이렇게 좀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같을 때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로 쑥 올라와 있어요. 그죠? 평균 근처에 점수가 따닥따닥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원수가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아래로 평평한 언덕의 종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편차가 일정해요. 편차가 똑같아. 우리 반은 막 편차가 막 5점씩 납니다. 편차가 이렇게 일정해. 그런데 평균이 우리 반은 40점이고 50점이고 60점이고 하다는 건 편차 값이 일정합니다. 그럴 때 편차가 일정해요. 편차가 일정합니다. 그럴 때는 평균 값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08번 봅시다. 각각의 평균이 있어요. 그래프가 A, B, C, D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평균의 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요 A 그래프 이렇게 밑으로 평평한 A 그래프하고요. B 그래프는 뭐가 같아요? 평균이 같아요. 얘 평균이 같습니다. 그럼 MA랑 MB는 평균이 같아요. 그 다음에 C랑 D 평균이 여기에요. C랑 D의 평균은 여기에요. 그런데 X축으로 좀 더 오른쪽에 CD의 평균이 몰려 있잖아요. 얘네 둘이 평균은 같지만 이렇게 커집니다. CD의 평균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태로 크기가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평행 이동했을 때, 즉 평균은 달라도 평행 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B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C랑 이렇게 모양이 일치하겠죠. 얘네들이 편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타 B랑 세타 C는 편차가 같아요. 그리고 A랑 B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평평한 A를 옆으로 평행 이동하면 평평한 D가 되겠죠. 평행 이동해서 얘는 평균은 다르지만 평행 이동했을 때 그 모양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A랑 D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편차가 크면 클수록 밑으로 납작한 모양이 된다고 했죠. 그죠? 편차가 막 99점, 1점 이렇게 막 평균의 차이, 평균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어. 아이들 간에 점수 차가 엄청 커. 그러면 평평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노란색 그래프의 편차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MA랑 MB는 대문자로 쓸게요. MA랑 MB는 평균이 같아요. 그리고 MC랑 MD도 평균은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더 큽니다. 그죠? 훨씬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 D의 평균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로 볼록 솟아있다 그랬어요. 평균에 따닥따닥 가운데에 평균 있는데 따닥따닥 몰려있기 때문에 위로 쑥 솟아있어요. 양쪽 끝이 별로 없거든요. 위에 쑥 솟아있어요. 그러면 B랑 C는 편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타 B하고 세타 C는 같고 그 다음에 세타 A랑 세타 D도 같은데 얘네 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뭐 구할 수도 없고 평균이 뭐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평행 이동해서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 평균이 똑같은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 이거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 M이고 편차가 시그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M에 대해서 대칭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얘가 평균이니까요. 평균일 때 최대값을 갖는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8 이상인 거, 8 이하인 거. 8이 여기 있으면 8보다 작은 요쪽 부분하고 12 이상인 거, 12보다 큰 요쪽 부분이 같대요. 넓이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 확률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값을 구하여라 무슨 뜻이에요? 8하고 12의 정중앙에 M이 있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8 더하기 12 나누기 2 얼마예요? 12 바로 m이겠다 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자, 표준 정규 분포 한번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요. 아까 뭐가 필요했냐면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필요했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평균에 따라서 얘를 이동을 하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조금 더 볼록하게 조금 덜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위로 볼록한지 평평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 이런 말이 나오면 n 0,1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정규 분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평균이 m이고 시그마가 따로 있던 종 모양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m을 0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그린 그래프예요. 그리고 시그마로 편차를 시그마로 나눠가지고 편차를 1로 딱 만드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확률 밀도 함수 외울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확률은 항상 0에서부터의 확률이고요. 0에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쪽 부분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만. 그러면 0에서부터 끝까지 다 더해봤자 0.5. 이쪽도 대칭이라 넓이가 똑같아요. 0부터 알려줍니다. 이 마이너스 쪽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0부터 0.5까지 0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만약에 여기 알파 A로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0부터 A까지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값을 가로와 세로를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또 사인 코사인 이런 값 읽듯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거 찾아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0에서부터의 확률밖에 안 주어진다.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은 곱하기를 통해서 구한다. 오른쪽 부분을 하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 대칭인 만큼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원래 내가 가진 그 값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만큼 빼줍니다. 왜? 평균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확률 변수를. 그죠? 시그마로 나눠줘야지 이 편차를 1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표준화시키려면 확률 변수 x였던 것을 확률 변수를 z로 만들어줍니다. x를 z로 만들어주는 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평균을 빼줘야 돼요. 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평균 m인애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빼고 x값에서 원래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왜? 시그마의 값을 항상 1로 나눠야 되니까 뭔가의 시그마가 있는데 그 시그마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문제에서 정규 분포에서 주어진 이 시그마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 빼, 시, 나를 합니다.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눠 평, 빼, 시, 나 과정을 거칩니다. 표준화 어떻게 하라고? 확률 변수를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세요. 평 빼 시나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2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확률 변수 Z가 얘는 이미 표준화를 해놨네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렇고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Z로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평 빼시나 과정을 이미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 다음 확률을 구하래요.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평균 값이 어차피 0으로 맞춰둔 거니까 2보다 작다라는 거. 이 0의 왼쪽 이쪽 부분은 0.5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2보다 작으니까 요만큼도 지금 다 필요한 거잖아요. 노란색이랑 이 파란색 넓이가 몽땅 다 필요한 거죠.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0보다 더 작은 거.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딱 절반만큼은 0.5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2일 때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5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0.4772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0.9772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반쪽은 항상 0.5고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0부터 Z변수가 0부터 어디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0부터 2까지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0.9772.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97%, 98%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1이라는 건 100%라는 얘기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얘는 뭐 97.7%, 뭐 97.8% 정도, 98% 정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래요. 그런데 얘는 0부터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0부터 1까지 빨간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 그 표에서 0.3413이라고 나와 있죠? 0부터 1까지 넓이가. 그 다음에 요거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연두색 그래프가 0부터 5까지 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0부터 5까지에도 더해줄게요. 0부터 5까지가 얼마예요? 0.1915. 요게 초록색 부분의 넓이고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체적으로 값이 얼마가 됩니까? 0.532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4번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얘도 Z로 다 변환시켜 놨네요. 자, 그런데 Z가 C 이상인 게 0.0228이래요. 그럼 그림에서 보면 C를 하나 찍어두세요. 그리고 얘 이상이 0.0228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반쪽 부분의 넓이, 여기서부터 이 반쪽 부분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항상? 요만큼의 넓이가 늘 얼마입니까? 0.5죠. 그죠? 그러면 0.5에서 0.0228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0.4772 이렇게 나오죠. 얘를 빼면. 그죠? 그러면 0부터 C까지의 넓이가 0.4772래요. 보이시나요? 0.4772가 얼마예요? 2죠. 그죠? 그래서 C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얘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즉 요 부분이 x잖아요. 요 x만큼의 넓이가 지금 알아야지 우리가 정규 분포 표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x 부분의 넓이를 몰라요. 근데 반쪽의 넓이가 0.5라는 건 알고 그 다음에 그 c 이상의 그 나머지 부분 넓이가 0.0228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0.5에서 0.0228을 뺐더니 0.4772가 나오고 그게 C값이구나. 그럼 0.477을 읽어봤더니 그때 Z변수가 2구나. C가 2구나. 요렇게 찾아낸 겁니다. 자, 이런 거까지는 쉬워요. 왜? 이미 표준화된 거를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316번을 갔더니 0,1이 아니라 70,3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평균이 70이고요. 시그마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의 제곱이니까. 시그마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평, 빼, 시나.
그죠? 평균 70을 빼고 시그마 3으로 나눈다. 평 빼시나 하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67부터 76까지래요. 그러면 z변수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확률 분포표에서 정규 분포표에서 읽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z변수는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 빼시나를 합시다. 그럼 67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눌게요. 76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눌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느냐? x변수가 z변수로 표준화 되었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라고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래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런데 빨간 부분의 넓이랑 파란 부분의 넓이 합이 총 확률일 거 아니에요. 빨간 부분의 넓이 합은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나 0부터 1까지의 넓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넓이, 일단 빨간 부분의 넓이 구하면 얼마예요? 0부터 1까지 0.3413.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의 넓이, 얘는 0부터 2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0.4772. 단골 손님이네요. 0.4772. 외우겠다 이제,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실제로 67부터 76까지의 전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주세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0.81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0.8185. 뭐 얘는 확률로 나타내면 뭐 한 81%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변수가 79 이상인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z변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평 빼시나 70 빼고 3으로 나눕니다. 그럼 z변수 3 이상이에요. 그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3 이상인 거. 그럼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평균 0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넓이가 0.5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넓이가 얼마예요? 0부터 3까지 확률이 0.4987. 그럼 요만큼이 0.4987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0.5에서 0.5 땡땡땡에서 0.4987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빼기 했더니 0.0013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3 이상의 확률은 0.0013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3번 73 이하인 거 물어봤잖아요. 확률 변수 x를 z로 표준화 시킬게요. 뭐 합니까? 평 빼시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눴더니 1이네요. 1 이하인 거 몽땅 물어봅니다. 그런데 평균 0을 기준으로 절반만큼은 0.5일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가 어차피 0.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얼마예요? 0.5 더하기 0부터 1까지 봅시다. 0부터 1까지 얼마였냐면 0.3413. 주황색 부분이 0.3413 이거예요. 더하면 0.8413. 요게 답입니다. 자, 표준화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확률 변수 x를 표준화시켜서 z변수로 만들고 거기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읽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18번 한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의 키는 170,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6이래요. 그러면 정규 분포 170,6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정규 분포라고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6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해요? 평 빼시나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가 158부터 179래요. 표준화 시킬게요. z변수로 158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눕니다. 평 빼시나. 179도 평 빼시나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z변수를 바꿨더니 마이너스 2부터 1.5까지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평균 0 이렇게 있으면서 마이너스 2까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왼쪽 부분하고 1.5까지 오른쪽 부분을 합치면 전체의 확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예요? 0부터 2까지랑 똑같죠? 0.48.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색칠해 있는 부분은요. 1.5까지 하면 0.43. 이거 두 개 합치면 돼요. 어차피 0부터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양쪽은 대칭이라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나, 0부터 플러스 2까지 하나 그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얘 얼마예요? 0.91이죠. 그럼 얘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91이죠. 그래서 얘는 91%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 얘는 확률이잖아요. 퍼센트죠. 0.91이라는 건 100분의 91, 91%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가 176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나타낸 거니까 얘도 평 빼시나 하겠습니다. 그럼 176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1이네요. 1 이상인 걸 물어봤어요.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1 이상인 걸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0부터 요 반쪽의 넓이는 0.5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0.5에서 요만큼 요 파란 부분만큼만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0.5 빼기 0부터 1까지가 얼마예요? 0.34죠? 0.34 빼면 어떻게 됩니까? 0.16 되겠죠? 그러면 얘는 16%예요. 그런데 퍼센트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000명 중에 0.16이다. 이거죠. 몇 명입니까? 자, 160명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보시고 끝까지 잘 추적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자, 320번 볼게요. 어느 지역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러면 정규 분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왜 중요해요? 평, 빼, 시나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 시키고 싶어서 필요하겠죠.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수학 성적이 상위 20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점수 20%? 20등? 1000명 중에 20등 몇 %예요? 1000명 중에 20등 확률로 따지면 1000분의 20 그러니까 0.02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위이니까. 그죠? 그러면 0.02 확률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이 부분이 0.02라는 얘기예요. 얼마 이상 요 상위의 요 꼬다리 부분 요 부분이 0.02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0.02 이상인 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절반 요 절반 요만큼의 넓이가 0.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48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0.48이 얼마예요? 아, Z변수가 2일 때 Z변수가 2일 때 0.48이구나를 표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1000명 중에 20등을 보고 확률로 몇 % 안에 들어야 된다? 0.02% 안에 들어야 된다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림에서 이 부분 0.02%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 0.02%여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0.5겠죠. 그죠? 평균 0을 기준으로 절반 부분이 0.5니까 0.5에서 0.02 뺐더니 0.48인 부분. 그럼 0.48이 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Z가 2면 되겠구나. 그죠? 확률 변수 Z가 2면 되겠구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표준화하기 전의 점수 확률 변수를 X라고 둔다면 X 마이너스 평 빼시나 X에서 평 빼시나를 했을 때 그게 2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X가 얼마면 됩니까? X가 9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90 빼기 70 그래야지 20이 되고 20 나누기 10 해야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위 20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느냐? 90점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사실
표준화를 하면 2가 나온다. 거꾸로 얘 2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원래 확률 변수 x를 알아내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항상 평, 빼, 신화를 통해서 z 변수로 변환하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원래 확률 변수 x를 찾아가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기억해 둡시다. 자, 네 번째 개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요, 아까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내는 관계라고 했다면, 이항 분포는 뭐예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라고 쓰고, 시행 횟수 몇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이 얼마다 라고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항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냈더라? 이항 분포에서 평균 우리가 분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n의 값,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NP, NPQ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었던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죠? 했었던 n값이 충분히 클 때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행 횟수와 나올 확률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MP, MPQ를 곱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정규 분포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응용돼서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322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대요. 보세요. 충분히 많이 던지죠. 우리가 보기에도. 시행 횟수를 720번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10번 이상, 130번 이하. 그러면 확률 변수 x로 주어진 건데 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 횟수와 나올 확률을 알려주는 문제네요. 그럼 시행 횟수와 나올 확률을 알려주는 거는 얘는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로 바꿔서 다시 그거를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Z 변수로 바꿔서 거기 보이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던진다, 확률이 얼마다 알 수 있으면 와우, MP, MPQ를 통해서 정규 분포 바꾸고 정규 분포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할 수 있구나. 쉬운 문제구나. 실제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선에서 나오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시행 횟수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온대요. 그럼 확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주사위 1, 2, 3, 4, 5, 6 중에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항 분포 NP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NP. 이렇게 곱하면 평균 얼마 나옵니까? 곱하면 120 나오겠죠. 120, MPQ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MPQ 하면 100 나오겠죠.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시킬게요. 평, 빼, 시나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 시킬게요. 110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여기도 130에서 평균 빼고 평, 빼, 시나 해주세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z 변수가 얘는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럼 얘를 그래프상에다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색깔로 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 구해줘 이런 뜻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1까지가 얼마예요? 0.3413이죠. 그래서 0.341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0.68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겉보기에는 힐끔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시행횟수와 나올 확률을 가지고 이항분포를 구하고 정규분포를 바꾸고 표준화를 시키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표에서 찾아보고 덧셈만 잘하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착착착착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328번까지 열심히 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